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요즘 꽂힌 닭구가 있어요. 바로 시청 기록을 닭구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 굉장한 덕후예요. 닭구라서 닭구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 외로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소설, 유튜브, 게임 실황 등 시청하는 것을 좋아해요. 처음에 할 닭구는 소설 시청 기록입니다. 저는 로맨스 판타지, 즉 로판 소설을 좋아해요. 머리 비우고 무념무상으로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소설도 이미 정주행을 몇 번이나 마쳤는데 이날 또 정주행이 끝나서 그 기념으로 닭구를 했어요. 솔직히 로판 소설들 제목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럽지만 용기 내 보겠습니다. 로판 소설은 인물집으로 표현하기에 정말 좋은 소재예요. 일단 등장인물의 머리색과 눈동자색, 그리고 의복의 시대상과 분위기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점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모든 것이 맞으면서도 몇 없는 남캐 인물이 여자 인물의 그림체와 비슷해합니다. 남자 인물 인쇄는 정말 손에 꼽는 데다 한 도안어가 남녀를 동시에 그려주시는 일이 적어요. 그림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울리는 인쓰기에 최대한 맞춰서 붙였습니다. 전 시청 기록을 적을 때는 한쪽을 꽉 채우고 한쪽은 그 시청 기록에 대한 후기를 적어요. 해야해야님의 한글실수로 소설 제목을 적어줍니다. 입양된 며느리는 파양을 준비합니다처럼 아주 긴 소설 제목은 한글실수로 마구 쓰기 좋아요. 소설을 닭구할 때는 그 요소들을 잘 집어넣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꽃과 어울리지 않는 여주인공은 없어서 꽃은 거의 필수였어요. 이번 소설은 신수라든지 엘프라든지 뭔가 정룡에 가까운 느낌이 나옵니다. 소설에 기반하여 마냥 중세시대 느낌의 소품들을 쓰기보다 식물들을 많이 섞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록색이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배치했습니다. 오른쪽은 프레임도 넣으면 좋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꽃으로만 해결했어요. 노란색은 여주인공의 머리색, 빨간색은 한 어머니의 머리색에서 따왔습니다. 한 아버지의 눈동자색과 동일하기도 해요. 조금이라도 자칫하면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수스는 필수예요. 시청한 날짜를 기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스가 남아돌아요. 두 번째 닭구는 애니메이션인데 까먹고 클로즈업한 상태로 닭구를 해버렸습니다. 왼쪽을 다 꾸미고 나서 알았는데 잘라버리니 그냥 뚝딱 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닭구는 금방 끝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청 기록 닭구의 좋은 점은 색 통일이 적어지고 다양한 도안을 쓰게 됩니다. 닭구의 한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배우들의 연기에 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연기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배우를 떠올렸을 때 여러 작품에서 보이는 습관, 목소리의 톤, 반복적으로 보이는 애드립입니다. 간단히 말해 앞서 말한 연기의 색깔이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닭구를 봤을 때 미묘하게 그 쪼가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다채롭게 닭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스티커를 들고 붙일 때 위치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무엇보다 색통일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청기록 닭구의 경우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소재가 독특할 때가 있어요. 전 재밌기만 하면 대부분 가리지 않고 보기 때문에 더욱 폭넓습니다. 다만 정말 닭구를 못할 때는 인물인쇄에서 볼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현대물 인쇄도 적어서 현대물로 꾸밀 때는 대부분 인물 없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칼 없을 때 대각선으로 자르고 싶으면 가위를 펼쳐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되어서 놀랐어요.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이번 닭구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괴물사변입니다. 네, 괴물이 나와요. 하지만 아름다움을 선호하는 인스 세계에선 괴물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와도 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긴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계로 인물이나 소품 등이 정 보이지 않을 때는 프레임과 꽃으로 때웁니다. 정말 매력적인 등장인물이 많아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장발 남캐가 너무 없어요. 있어도 머리를 묶은 남캐가 많아서 취향도 아니고 제가 보는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 있는 것들을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모아 찾아 꾸몄어요. 괴물사변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 혈흔인스를 유용히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닥구는 최근에 감성에 젖어 보기 좋았던 애니메이션이에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으로 애니메이션 외전, 극장판까지 모두 봤습니다. 사자기와 편지, 그리고 이름이 꽃 바이올렛에서 따온 만큼 보라색 꽃을 들고 왔어요. 금발에 따서 묶은 머리, 푸른 눈동자의 무표정 여자인물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특히나 있어도 너무 활짝 웃고 있다든지 분위기가 햇살 같아서 못쓴 인물도 있어요. 시청기로 닥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물의 머리색과 분위기, 의복입니다. 적어도 시대상을 반영한 의복으로 동서양, 현대는 나눠야 한다 생각했어요. 물론 정찰자도 없을 경우 다른 시대상의 의복이더라도 쓴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인물도 솔직히 말하면 등장인물의 싱크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갖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청기록 닥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싱크율이 높진 않지만 최대한 맞춰서 하다 보면 그 영상의 색과 제 색이 맞아갑니다. 솔직히 똑같이 할 거였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림 퍼와서 인쇄한테 붙이면 돼요. 불법 인쇄가 있긴 하지만 불법이니까 그냥 직접 인쇄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만화거나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은 만화책 사는 것도 추천해요. 닥구용으로 딱 한 것만 살 거면 저렴합니다. 노래 닥구도 생각 중인데 노래 닥구는 다른 영상 매체들보다 포인트가 적어요. 무엇보다 노래 닥구인데 노래도 틀어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 닥구 필 받을 때 결국 하고 노래 없이 그대로 올릴 것 같네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과거 서양이 배경이라 고디갈스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은 서양풍의 영상물 제작이 활발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도 시청기록 닥구가 좀 쌓이면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